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나는 선거판을 짜는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명태균 씨가 자신을 소개한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당대표 선거, 대선에 이르기까지 판을 짜고 조언을 했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제 치러진 11.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정근식 당선인과 득표율 차이가 10%포인트 벌어지면서 낙선했는데요. 어젯밤 선거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인데 왜 승복하느냐며 지지자들 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정선거 논란에 더해서 선거판을 짰다는 사람까지 정말로 선거판을 흐리고 있는데요. 한 표의 가치와 그 가치로 운용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비웃는 듯한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판과 저들의 왜곡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는 한 표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무겁고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순사건 76주기를 앞두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17일 목요일에 준비한 소식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먼저 여수시 의회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럽과 동남아 등지로 고가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불황과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여수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의원들이 관광지 중심의 해외 일정을 강행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숙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 등 15명은 오는 23일부터 9일간 동유럽 3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연수 목적은 유럽 선진국가의 문화 관광유산, 전통시장 자원화 연구 등의 정책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여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 예산은 6천여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네. 비엔나 쉐브론 궁전과 짤츠부르크 대성당, 프라하성 등 다 청취자분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네요. 예, 거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해양건설위원회 5명의 시의원과 직원 등 10명도 오는 29일부터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갑니다. 예. 항만 정책과 도시계획을 배워오겠다는 게 방문 목적이고요. 예산은 한 4,800여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들 역시 나폴리와 베니스 항만청 방문 외에는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로마의 에우르지구,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밀라노, 포르토 누오보 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연수가 목적에 부합하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이렇게 잠깐 가서 뭘 배워오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다른 의원들도 해외 연수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5명과 직원들도 오는 29일부터 9일 일정으로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갑니다. 예. 전부 다 11월 거의 대선이 이제 지금 다 가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보면 또 지금 내년 예산안도 챙겨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가는 거죠. 아무튼 환경복지위원들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도시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4,73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첫날 오슬로 시청을 짧게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면 송네피오르와 시벨리우스 공원 등 관광 일정이 주를 이룹니다. 이 밖에 또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연구회 시의원 6명과 직원들도 오는 24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가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발리의 가루다 공원, 센토사섬, 또 가든스바이, 더베이 관광 등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벤치마킹보다는 단순한 관광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해외 연수를 단체로 비슷한 시기에 많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이번 해외 연수에는 총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연수를 가는 이유는 남은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남는 돈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떠나자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네. 특히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여수시는 경상경비 축소와 또 인건비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상경비랄지 이런 게 뭐 여수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30%를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경상경비를.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의회가 해외 연수에 집중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처사다.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광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국내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연말 되면 그 남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이게 뭐 남은 예산 땡처리라는 그런 비판을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남은 예산 몰아쓰기를 통해 같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예산 몰아쓰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신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취재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남 국립의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설립 방식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가 목포대학교와 연합형 통합을 통한 연합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순천대 이병훈 총장은 오늘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대학과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총장으로서 오랜 고민 끝에 우리 대학의 미래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의 방향으로 연합형 통합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합형 통합이 뭐예요? 이 총장님 하는 연합형 통합은 그 하나의 교명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캠퍼스별로 총장을 선출하는 등 거버넌스와 인사, 재정, 학사 운영에 있어 모두 독립적 권한을 가지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의미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이병훈 총장은 전남도의 공모 절차 중단 요구를 거듭 밝혔습니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립의대 신설이기 때문에 국립의대 신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당장 성급하게 통합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순천대, 즉 순천 캠퍼스의 의대 유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예. 앞서 순천대 박병희 의대 설립 추진단장은 연합의대 방식에 대해서 순천과 목포 주민들을 위해 양 지역의 의대와 대학병원이 각각 설립돼야 하고 목포와 순천의 정원 100명씩 2개의 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대 학장도 각각 별도로 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거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천대 이러한 연합의대 구상은 전남도가 한때 검토했다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던 공동의대, 즉 2개의 대학이 통합 없이 1개 의대를 2개 캠퍼스에 운영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특히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용역기관이 최저안으로 제시했던 1개 의대, 2개 대학병원 설립안과도 거리가 먼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연세대 의대의 경우에 그 서울과 분교 형태의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의대 정원을 각각 배정받아 의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말고는 우리나라 나머지 의대들은 의대 주소지가 사실상 한 곳입니다. 예. 서울대와 연세대 전남대의 경우에 예과 1, 2학년 학생들이 서울 관악 캠퍼스, 또 인천 송도 캠퍼스, 광주 학동 캠퍼스에서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받거든요. 그리고 네. 본과생들은 대학병원이 있는 전남 화순 캠퍼스를 의대 본거지로 삼아 의학 수업을 받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통합대학은 한 명의 대학 총장을 선출하고 교명을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연합의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순천대가 2명의 총장을 선출하는 연합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도가 최근 들어 군부를 대고 있는 통합대학을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학 통합을 하려면 입학 정원 조정 계획 등 통폐합 신청서, 또 대학 간 합의서, 각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 회의록 사본, 또 대학 내외부 의견 수렴 그런 결과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사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되면
양 대학은 통합 이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에 이행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남도 목표대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정원을 배정을 받으려면 다음 달까지 의대 설립대학을 정부에 추진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통합의대가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브리핑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76주기 되는 날입니다. 여순 사건 관련해서 최근 역사 왜곡 교과서부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역사 편향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왔고요. 지난 5일로 진상조사 기한이 만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된 건 희생자 유족 신고 건수의 9.5%에 불과하면서 여순위원회의 업무 태만까지 지적이 됐고 개정 법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조사 단계부터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최근에는 국회에서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당면 과제와 또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회 임송본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송본입니다. 네. 자, 먼저 그날 국회 토론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까지 초당적으로 모였던데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그날 청중도 300분 넘게 오셨고요. 국회의원분들만 12분이 오셨는데 국회의장, 부의장, 행안위원장, 조국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용해의원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인사말 하는 데만 1시간이 넘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소리에 당장 여순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고 국회에서 여순 사건을 알리고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말이 너무 길었고 토론자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 토론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자, 먼저 짚어볼 점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 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신고 건수에 비하면 처리율이 9.5%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5일 이제 진상조사 기간이 끝나는데 실제로 이 여순특별법에서는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0월 5일 날 만료된 것은 2021년 10월 6일 날 진상조사 개시가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2년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번 이제 10월 5일 날 끝났는데 그런데 행안이나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희생자 조사는 계속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순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시기까지는 지금 만료된 것은 이제 진상 규명 조사에 대한 것이 만료가 된 거죠. 실제로 진상 보고서를 쓰려면 진상 규명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다 지나버려 가지고 이제 얼마나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6개월간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게 좀 문제고 그리고 희생자 결정만 하더라도 2021년 1월 21일부터 이제 희생자 신고를 받아서 10월 5일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도 채 안 됐어요. 지금 신고 받은 건수가 7,465건이거든요. 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서 3,721건을 심의해서 중앙의여순위원회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는 50% 이상, 50% 정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넘겼는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지금 뭐 710건 정도 했으니까 전체 신고 대비로 따지면 9.5% 정도 되고 전라남도에서 송부한 걸로 따지면 한 19% 정도? 거의 2년 9개월이 되도록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예. 제대로 진상 규명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3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개정안 개정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년 단위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정도 늘려줄 것 같다. 네, 그래도 저희는 최소 2년, 3년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신고율에 비해서 처리율이 낮다 보니까 여순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개정안까지 나왔는데 어떤 부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예, 여순위원회의 부실 운영 또 지원단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주년 평가회, 2주년 평가회 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 내에서 그걸 하진 않았을 거고 국회 내에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죠. 특별법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용해인 의원이 여순위원회 지원단장 그다음에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여순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원단장이 이제 3년 차인데 벌써 4명이 교체가 됐어요. 짧은 시간 내에. 예, 업무 연속성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민간의 여순 전문가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일을 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확충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장선상에서 현재 여순위원회 그리고 전남도의 그 실무위원회 인적 구성 보완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결국 상임위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일을 챙겨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제주 4.3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제주 4.3 같으면은 전체적인 행정 구성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제주 4.3은 보고서 기획단이 위원회 출범하고 5개월 만에 발족했어요. 저희는 위원회 출범하고 보고서 기획단이 2년 만에 발족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원도 제주 4.3 위원회 같으면 전문위원이 5명이고 조사위원이 15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 2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발생한 5.18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023년에 5.18 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147명이었어요. 행정요원 포함해서. 예. 전문위원만 35명이었거든요. 2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네요. 네. 네. 40년 전의 일을 조사하는 거하고 거의 7, 80년 전의 일을 조사하는 건데 어디에 인원이 더 많이 투여돼야 됐을까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턱없이 적은 전문조사관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관심의 부족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관심 부족이 가장 큰 것 같고 예. 의지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도 논란이 있었죠. 자격 요건을 좀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예.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는 했었는데 토론 과정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들어있는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여순 사건을 잘 아는 여순 사건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뉴라이트 성향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왜곡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으로 약간 중립 성향이나 또 유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이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나중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체제도 갖춰야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저는 전라남도 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지사다.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전남 실무위의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예. 중앙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가서 충분히 대변을 해주고 실무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는 실무위가 하고 심의 의결은 중앙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무위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한다면 중앙위도 나름 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을 중앙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게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특히 연세가 많으신 유족분들께서는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에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유족들이 그때 당시에 유복자였던 분들이 지금 이제 76세잖아요. 올해가 76주기니까. 예. 워낙 고령이시고 또 이런 행정이 이런 것을 잘 못 하시는데 행정 부분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족 2세들이 스스로 막 나서서 또 부모님을 챙기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많고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도우미 시스템을 개설해 놨는데 나이 드신 유족분들께서 그걸 또 쉽게 사용할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어떤 걸 도와준다는 아마 거죠? 들어가 보면 내가 신청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그 절차가 나타난다고 해요. 예. 저는 이제 유족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예.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지 아니면 중앙위에 넘어갔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유족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정기적으로 유족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도 해주고 예. 그리고 유족들이 가까운 지자체 아니면은 읍면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진다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내 민원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또 이 진상 규명에 도움도 더 되고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희생자 배보상 문제 또한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론은 지금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특별법에는 배보상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족 어르신들은 이제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면 지금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몇 분들이 지금 이제 이미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실은 한 700여 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그 유족들이 챙겨야 될 서류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네. 지금 제주 4.3법은 어떤 개정을 통해서 최근의 개정에서 이제 보상금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른 어떤 소송을 통하지 않고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희생자로 결정이 되고 유족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그 특별법에 따라서 그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 우리 특별법에도 개정돼서 반영이 된다면 유족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또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요즘 뜨고 있는 정의 실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돼야 한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 연장이고요. 최소 3년 정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상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후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기획단을 재구성해라. 또 진상보고서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민간 상임위원을 신설해서 그 사람이 관장을 해서 일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곧 민간 상임위원을 신설해라.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보상금 조항 신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여수 순천 11구 사건 76주기를 앞두고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회 임송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이번 주에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통합의대 신설 논의입니다.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지난 3월부터 추진을 쭉 해오고 있는데 8개월째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전남도는 단일 의대 공모부터 순천대, 목포대 공동의대, 다시 두 대학 통합 후에 통합의대 등등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꿔왔고, 그런 와중에 어제는 저희 뉴스브리핑 통해 보도해 드린 대로 전남도가 발표한 두 대학 간 통합 의사마저도 합의되지 않은 채 좀 섣부르게 보도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꾸준히 통합의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 사안 취재하셨는데 우선 큰 틀에서 의대 신설 어디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유라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3월 이제 전남권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전남 의대 신설에 좀 힘을 싣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의대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 한 8개월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남의 의대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의대, 통합의대 나오다가 공모 얘기 나오다가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남도는 또 통합의대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날 전남 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김영록 도지사하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도 의대 관련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김영록 지사는 어찌됐든 통합의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통합의대가 만약에 불발된다면, 안 된다면 이제 공모를 진행해서 단일 의대를 추천하겠다. 하지만 통합의대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전남 의대 신설의 핵심 인사들이 또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같은 날이요? 네네. 그게 네. 순천대학교에서 글로컬 대학 관련한 행사가 열렸어요. 아, 그 자리군요. 네. 네네. 글로컬 대학 강소 지역기업 육성 선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교육부 장관이랑 전남지사랑 그다음에 순천대, 목포대 총장 이 이제 선포식에 앞서서 만나서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약간 전남 의대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살살 들렸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확인했을 때는 이제 교육부가 통합의대로 가져오면 이 통합의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제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는 밥 먹는 자리에는 기자들은 없었죠. 못 들어갔던 네, 거죠? 딱 그 당사자들만 장관이랑 전남도지사랑 도총장 이렇게만 참석을 해가지고 예, 오찬이 예.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선포식에 갔던 다른 기자가 유민호 기자가 순천대 총장한테 살짝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오. 교육부에서 통합의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냥 공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순천대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딱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저희도 그대로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날 한 5시, 오후 5시인가 6시쯤에 전남도가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두 대학이 협의했다. 통합의대로. 큰 틀에서 합의한 걸로 좀 결을 모았다는 네. 식으로. 예. 큰 틀에서 두 대학이 협의를 했다 하면서 보도자료가 뿌려졌고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또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써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만 하루도 안 돼서 또 뒤집혔죠. 그건 사실 아니다. 네, 그게 이제 목포대 총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남도가 보도자료를 뿌린 건 사실이 아니다. 협의를 한 적은 없다. 그냥 큰 틀에서 우리도 통합의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통합의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볼까? 논의를 해볼까라는 취지로 두 대학이 얘기를 한 거지 협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 왜냐면 순천대도 근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순천대도 그냥 협의를 한번 해보자 정도의 논의만 오간 거지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라고 단정 지은 적도 알겠습니다. 없고 네. 왜냐면 이해 관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얽혀 구성원들의 있으니까요.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답을 하진 않았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의대 신설 얘기가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대를 만약 전제로 한다면 통합의대 이전에 대학 통합이 먼저 돼야 하는 건데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했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네. 지금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통합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이 절차적 행정적으로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잡고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찌됐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추천대학을 이제 올려야 될 텐데 정부에 그거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이 왜냐면 아무래도 전 사례를 돌아보면 그렇게 수년이 걸리는 것을 한 달 만에 이뤄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인 알겠습니다. 거고 또 만약에 통합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이 통합을 어디 기준으로 볼 건지 그러니까 두 대학이 뭐 정말 법적으로 다 통합을 이뤄야 통합으로 인정을 해줄 건지 아니면 두 대학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겠습니다라는 확약서만으로도 통합의대로 봐줄 건지 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부와 논의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통합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캠퍼스 그러니까 의대 캠퍼스를 어디에 둘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정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순천대 목포대 둘 다 뺏기기는 싫고. 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따지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달,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니까 그 시간 안엔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통합의대 자체 논의가 지금 불발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합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두 대학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자들끼리 만난 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희도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일단 전라남도는 더 이상 이제 보도자료를 뿌린 이후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통합의대가 불발되면 기존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공모가 있으니 그 공모를 통해서 의대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난항을 겪고 있는 전남의대 설립 문제 취재 뒷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나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여순 11구 사건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자, 지역의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또 중요성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순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중요한 역사지만 현 교육에서는 역사가 왜곡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여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순 사건 바로 알기 골든벨이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여수 무선중학교 강당에서 이 무선중학교 3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여순 사건 바로 알기 골든벨이 개최됐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 한국사 시간을 통해서 여순 사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는 등 골든벨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문제가 제출될 때마다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어려지면서 환호성과 탄식이 오갔는데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여순 사건의 경우 아직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2021년에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완료하는 노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애들 보면 그 수업 시간에 여순 사건 책을 보면서 약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준 책자를 열심히 보고 또 모르는 내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여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지만 예전에는 역사 교과서에서 여순 사건이란 단어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근데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중학교에서는요, 2학년이 세계사, 3학년이 한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과 편성상 3학년 말쯤 현대사인 여순 사건을 배우게 되는데 교과서에는 단 몇 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얼마 되지 않는 건데요. 이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순 사건이 있었던 10월 19일 이 정도에 따로 교과 시간을 편성해서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문선중학교 역사 담당 정민주 교사 얘기 들어보시죠.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순 사건이 언급되는 정도로 교과서에 뭐 핵심 키워드는 적혀 있지만 그게 뭐 한두 줄밖에 되지 않고 여순 사건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쓰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날개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정도.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의 수가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활용했던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재량껏 이 수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과서만 보는 아이들은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역사 교사분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학생들도 오늘 여순 사건 바로 알기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좀 커졌을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은 그저 교과서에 쓰여있는 몇 줄 되지 않은 역사가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서 관심을 갖고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여순 사건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에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역사를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선중학교 3학년 신빈규, 장은성, 편혜밀 학생 인터뷰입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이번 그 1학기 때도 강사님께서 학교로 오셔서 여순 사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약간 엮어가지고 같이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여순 사건 일단 저희가 직접 겪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예전 사건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또 바라볼 수 있고, 교과서의 글만 보기에는 사실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이게 이렇게 맞나 싶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는 느낌이고, 다양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 오늘 골든벨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순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민원 해결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시간입니다. 박성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와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여순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가 여순 사건 76주년이죠. 네. 이번 추념식에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하는데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관련된 분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 2019년으로 가볼까 합니다. 오, 1948년이 아니라 2019년이요? 네, 2019년에 여순항쟁 11구 전국 창작가요제 범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저희 여수 MBC가 주관한 제1회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유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서 여순 사건의 의미를 되새긴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가요제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계속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22개 팀이 참가했고 그날 본선에 오른 7개 팀이 경연을 펼쳤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러 갔었는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순 사건 당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들의 넋을 기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고요.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리는 문화적인 방식,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듯 역사를 배우면 좀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역사를 다룬 음악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광주 5.18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딱 떠오르죠. 네. 제주 4.3은 남들지 않는 남도라는 곡이 있고요. 여순 사건도 좀 대표할 만한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딱 떠오르는 곡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창작가요제 당시에 최고상을 차지한 곡은 이제 신남매라는 밴드의 할머니의 고백이라는 곡인데 네. 오늘은 제가 다른 곡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곡이죠? 파파스 중창단의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라는 곡인데 당시 정말 파파스 이름 그대로 아버지들이 모여서 정말 아버지의 파파스군요. 아주 진지하게 이 중창을 하는 모습이 아주 큰 감동이어서 오늘 그 곡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파스 중창단의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나긴 나를 견디며 들풀에 가려진 채로 눈물로 싹을 틔우고 넝풀로 기어오르려 했지. 이제서야 알았구나. 메아리가 되어버린 너의 목소리. 보랏빛 연두빛 고운 꿈은 너무 오래 가려져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움의 눈물로 기다려온 너에게 따스한 입김 한 번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해서 이제 마음껏 노래해봐 너의 빛깔을 두근거리는 심장에 소리를 들어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움의 눈물로 기다려온 너에게 따스한 입김 한 번 주지 못해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해서 이제 마음껏 노래해봐 너의 빛깔을 두근거리는 심장에 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 이제 마음껏 노래해봐 너의 빛깔을 두근거리는 심장에 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너도 처음부터 라디오 전망대 10월 17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